자, 이어서 풀겠습니다. 32의 문제를 풀고 있죠. 59번 문제입니다. 정비법령상 다음 정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설명 중에 저소득 주민이 보였죠. 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키워드를 기억돼야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한마디로 달동네 개선하는 거죠.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죠. 노후불량 구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 또 단독 다세대가 밀집하는데 여기서 그 시설 확충하는 거죠.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정비 개량한다. 이제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저소득 요 말 보고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생각나야 됩니다. 답은 1번이고 다음 60번 정비법령상 조합 총의결사항 중에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도시개발법, 정비법 공통으로 기억한 게 정관, 2번 합병, 해산. 이거 공통으로 기억한다 그랬죠? 정관, 2번 합병, 해산. 해산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이 사업 완료되고 나서 해산하는 거는 이건 대행할 수 있다. 이걸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도시개발법은 여기 네 가지에다가 개발계획, 환지계획 이 정도 추가하면 돼요. 정비법은 요 네 가지 외에 8가지가 더 있어요. 다 일일이 못 외웁니다. 근데 주로 이제 요게 나오니까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정관, 2번 합병, 해산. 요 정도 확실히 생각나야 됩니다. 보면 2번에 관한 사항이니까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해산인데 잘 보니까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해산하는 거예요. 이건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죠. 대행할 수 없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건 대행할 수 있으니까 니은번을 빼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4번도 빠지고 2번도 빠지고 5번도 빠지고 그래서 이거 하나 아는데 답은 그냥 3번 이렇게 나온 거죠. 디귿 리을은 외운 건 아닌데 뭐 다행히 그 니은 하나 알고 답을 찾은 거니까 그 니은 디귿에 관계없이 답은 3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정비사업 변경, 그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이런 거 다 정비법에서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총회에서 해야지 대의원회가 함부로 결정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대행할 수 없는 사항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 61번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빈도가 매우 낮아요. 출제가 잘 안 되는 사항이니까 그건 생략을 하고 62번 관리처분계획 설명인데 옳은 것 1번에 지분형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한한다. 여기도 문제가 어려워요. 1번 하나 보고 그냥 답을 골라야 되는데 지분형 주택 관련해서 특징 몇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지분형 주택. 지분형 주택은 개념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을 한 시행자가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분양받은 자가 또 일부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 분양하는 게 지분형 주택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분만 분양한다 이런 개념으로 지분형 주택인데 이렇게 공급하는 이유가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공급했겠죠. 그러니까 지분형 주택 공급받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주택도 돈이 없으니까 넓은 거 분양 못 받아요. 조그만 걸 분양받아야지. 그래서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해서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조그만 거 60 이하.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돈이 많은 시행자가 아니면 이렇게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분양을 했는데 대금을 다 못 받으니까 돈이 많고 그래서 일부 지분만 주고 대금도 일부만 받는 형태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정비사업 시행자 중에서 돈 많은 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 등 여기밖에 없어요. 토지주택공사 등의 시행자 한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분만 받고 분양받아가지고 평생 여기 지분만 갖고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벌어서 갚아야 되죠. 그래서 공동 소유 기간은 10년을 넘어가면 안 된다. 10년 안에 빨리 벌어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형 주택 관련해서 이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 공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택공사 등의 시행자만 이걸 공급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공동소유기간은 10년이다. 그 중에 전용면적 60이하다.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왔죠. 답은 1번을 골라야 되는 거고 나머지 지문들이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2번은 좀 쉽죠. 분양시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 기간이고 20일 연장할 수가 있죠. 연장을 30 틀렸죠. 20일 연장하는 거고 이번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3명이 공유는 무조건 하나로 보는 거죠. 공유는 무조건 뭐 동의받을 때도 그렇고 주택을 공급할 때도 그렇고 근데 3명이 공유했다고 주택을 3개를 준다? 아니죠. 대표해서 하나만 공급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도 약간 좀 지엽적인 내용인데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게 있어요. 타당성 검증 요청은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이상이 관리청 계획 인가 신청이 있고 날짜도 3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시장군수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거는 타당성 검증 5개 아니에요. 5글자.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고 5분의 1이니까 날짜도 15구나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면 되는데 다만 이게 자주 나온 사항이 아니라서 가볍게 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타당성 검증 요청은 10분의 1 이상 신청이 있을 때 그것도 15일 안에 검증을 요청한 경우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4번 틀렸고 5번에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을 때 임대주택 일부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요거로 전환해서 공급하는 사항이 있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니까 분양받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해달라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청하는 사람이 토지가 90이에요.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소유.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이 있는데 너무 작은 거. 토지를 갖고, 건물 없이 토지만 갖고 있는데 그 토지 자체가 작아요. 90제곱미터니까 30평도 안 되는 이런 토지니까. 그런 그 소유자들이 요청하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이 다 어려운데 그나마 2번, 3번은 좀 쉽고 1번은 지분형주택에 관한 요 내용 확실히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답은 그나마 찾을 만한 사항입니다. 답은 1번이고 다음 63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1번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에 해당하는데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틀렸는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동의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된 거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가 토지 등 소유자의 소유자의 3분의 2 그리고 동시에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요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3분의 2 세입자는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돼요. 다음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그 예외가 대표적으로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다. 이때는 세입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돼요. 물론 요거 말고도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이 충분하다. 그다음에 사업 방식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이거나 관리처분 방식이거나 스스로 개량 등등 이때는 세입자 동의를 안 받아요. 근데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요거라도 기억해야 돼요. 세입자가 2분의 1 이하할 때는 세입자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기본 동의는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동의인데 여기는 세입자가 3분의 1이다라는 거는 2분의 1 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입자 동의 받아라 틀린 거죠. 이번에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30명인데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이때 조합 구성 안 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있죠. 이것도 기본 암기 사항입니다. 30인 틀렸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받고 나서 2년 되었음에도 설립인가 신청을 했을 때 시장군수 등이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원래 이제 재건축 사업이든 재개발 사업이든 조합이 사업을 하죠. 그런데 시장군수 등이 사업을 직접 하는 요건이 9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나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는다. 이게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정비구역 해지 사유 중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받고 나서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없다.
그게 이제 구역 해지 사유고, 시장 운수가 사업 집중하는 요건은 2년이 아니라 3년이에요. 그래서 대비해서 아셔야 되는 사항인데, 뭐 이 내용 자체가 뭐 쉽진 않은 사항이고. 4번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의동 소자 수가 200명인데 5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 이 추진위원회는 이사가 없어요. 이사라는 거는 이사가 하는 일은 사무를 분장하는 거예요. 사무를 분장. 그러니까 그 일을 나눠서 맡는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영업도 해야 되고 그 재무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사를 넣어가지고 사무를 분장시키죠. 근데 추진위원회는 나눠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조합 설립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나눠서 할 일이 없고 이사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있고 감사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가 없습니다. 이제 조합일 때 100명 이상인 토의동 소자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다. 이럴 때 이사를 5명 이상 두는 게 그 조합에 관한 내용이고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의 주민대표회의는 토의동 소자 과반수를 받아서 구성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그리고 감사를 둔다. 토의동 소자 그 주민대표회의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처럼 직접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시장군수 등이 사업을 할 때 여기서 의견을 내려고 이제 주민대표회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사가 필요 없고 그냥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감사까지만 있습니다. 여기 이사는 없고. 그래서 5번이 맞는 건데 또 답은 좀 어렵죠. 약간 지엽적인 내용이라. 근데 1번이라든지 뭐 2번이라든지 그리고 4번 같은 거는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사항이고 3번은 좀 어려운 내용이고 그 5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어렵긴 한데 이제 확실한 거 좀 골라내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골라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다음 64번 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가? 1번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나서 3년이 아니라 5년이죠. 한마디로 소멸시효인데 소멸시효를 천천히 읽으면 소멸시효 이렇게 이제 천천히 읽으면 이렇게 읽혀지죠. 소멸시효 그래서 오자가 이렇게 들리니까 5년이구나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에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양도 할 수 없다. 이거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목적외로 매각양도 못하게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개법, 도시개법, 정비법 똑같아요. 그러니까 2번 보자마자 옳은 걸 골라야 됩니다. 3번에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한다. 그럼 공탁하는 거지. 공탁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떼먹는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시장문수가 아닌 시행자가 부가금을 체납할 때 지방세 체납 처분이라는 말을 강제라는 말로 바꿔서 기억하시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건데 공법에서 이제 강제하는 사항이 여기저기 나와요. 강제는 항상 행정청만 강제할 수 있다. 행정청 아닌 자는 강제 못한다라는 거를 일종의 키워드 또 기억을 해놔야 돼요. 시장문수가 아닌 시행자, 행정청이 아니라는 거죠. 행정청 아닌 자가 강제한다. 틀린 거예요, 바로. 시장문수인 시행자는 행정청인 시행자니까 강제, 체납 처분에 따라서 부가징수할 수 있고 시장문수가 아닌 시행자, 행정청 아니면 강제 못하니까 징수를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이걸 이제 강제한다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행정청도 아닌데 강제했다? 틀렸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5번에 국가나 지자체는 토지 임대 분양주택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 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요 내용도 좀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운데 자, 여기는 요 표현 수는 없다. 요 표현 보면서 요 표현은 거의 틀렸구나 라고 찍으세요. 요 표현이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근데 옳은 내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오랜 동안 시험 보면서 수는 없다가 옳은 거로 나온 게 한두 번 정도 있었고 나머지 수는 없다는 전부 다 틀린 표현일 때 나오게 되니까 모르면 수는 없다를 보면서라도 틀린 거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든 일부든 뭐 필요하면 용자하는 거지 그 전부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틀린 거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은 2번이고요. 다음 65번 문제는 난이도 극상 문제입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때 매입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는 너무 지엽적이고 출제 빈도도 매우 낮고 이런 거니까 생략을 하고. 66번 보죠.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단지로 보는데 그 시설에 해당 안 되는 것. 별개단지로 보는 시설, 철도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거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별개단지가 되는 거고, 도로폭 두 개만 기억하면 되죠. 20m와 8m. 그 중에 8m가 별개단지로 보는 시설이 되는 거는 8글자를 찾으면 됐죠. 8m, 8글자. 도시, 계획, 예정, 도로. 이게 8m 이상. 근데 10m니까 8m 넘었죠. 이건 해당이 되죠. 근데 일반 도로는 20m가 돼야 되죠. 일반 도로는 10m가 아니고 20m. 그래서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20m, 8m. 20m가 일반 도로가 20m 이상. 도시 계획 예정 도로는 8m.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다음 67번. 주택법령상 용어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1번. 주택에 딸린, 요 딸린이란 말을 보는 순간 이미 부대시설이 된다 그랬죠? 부대된다, 딸렸다. 근데 뒤에 복리 그냥 틀린 거죠. 건축 설비 같은 거는 전형적인 부대시설이고. 2번에 3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300세대 미만이 돼야 돼. 미만. 그러니까 미만이라는 거는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죠. 300세대가 되는 순간 이미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둘 다 틀렸고 디귿만 오르니까 답은 2번이죠. 다음 68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요건,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는 요건.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복잡해서 외울 수는 없는데, 그 중에 요 청약 경쟁률은 세 군데 동일하게 나와요. 세 군데.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에 청약 경쟁률은 똑같이 있는데 그 세 군데 다 공통으로 2개월, 직전 2개월 동안 그 지정하는 날이 속한 달에 바로 전달 이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월이에요.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2개월, 기본 5대 1입니다. 거기다가 국민주택 규모인 경우에는 10대 1을 초과하는 지역. 이걸 기본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청약 경쟁률 요건은 기본 다 똑같으니까 그 2개월 동안 기본은 5대 1, 국민주택 규모인 경우에는 10대 1. 반드시 외워두시고, 그러면 2개월 10대 1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2개월 10대 1, 2개월 10대 1. 나머지는 다 해당 안 되니까 두 개 중에 찍어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요건은 자세히 모르는데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월부터 뭐가 30% 이상 감소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주택법 아니에요. 주택법인데 주택 분양 실적을 따질지 건축 허가 실적을 따질지 뻔하죠. 당연히 주택 분양 이쪽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주택법 자체가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해서 그걸 일반에 분양하려고 있는 법이니까 분양 실적 이걸 따지니까 당연히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 이 요건만 정확하면 답은 쉽게 고를 수 있는 사항이고. 다음 69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분할허가가 나오면 있다 맞고 없다 틀리고 이렇게 풀되 두 가지 분할허가를 주의한다 그랬죠. 분할허가 앞에 공구별로 이게 붙으면 600을 찾아라 그랬죠.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공문서를 공급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이번에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착공 신고받고 나서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한테 통지한다.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기간은 주택법, 정비법, 건축법 통틀어 다 20일이에요. 건축법에 5일짜리가 있긴 한데 신고 수리 여부 통보 다 그냥 20일이구나. 한 번에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3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었을 때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거. 이건 따로 하나 날짜 좀 기억해 둔다 그랬죠? 60일입니다. 맞고. 4번에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서 1년 안에 공사 착수한다. 이게 틀렸죠. 이거 기본 항기 이상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서 공사에 착수하는 기간, 공사 착수가 원칙은 승인받고 나서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허가받고 2년 내 착수해요. 근데 주택법은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해서 일반에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대규모고 공사 착수 기간도 좀 길어요. 5년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5년이고 다만 예외로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에는 최초 공고의 경우에는 요거와 동일하게 5년이 되는 거고 최초의 공고 이외의 나머지 공고는 2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트로 딱 외워놔야 돼요. 공사 착수 승인받고 나서 5년 내 착수한다. 공고별로 승인받았을 때 최초 5년 나머지 2년이고 연장은 1년이고 근데 공사 착수인데 1년 그냥 틀렸죠. 원칙은 5년 내 착수하는 거죠. 답은 4번이고 5번에 사업계획에 부대 복리시설 설치하는 계획 당연히 포함되겠죠. 사업계획에 주택을 어떤 식으로 건설해서 어떻게 분양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답은 4번이고 다음 70번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 이런 거는 사실 공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극상 문제를 봐야 돼요. 굉장히 지엽적인 사항이라서. 근데 눈치가 좀 있으면 충분히 풀 수는 있는데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건 사채를 발행했는데 사채 발행하는 사람이 등록사업자가 발행하거나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거나 딱 둘이거든요. 여기서 사채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한 다음에 그 자금을 엉뚱하게 조합 운영비에 쓴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주택조합 가입, 청약 처리자 가입 위반한 이런 데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사채 모집을 통해서 자금이 조달되면 그 자금을 가지고 건설 자재도 구입하고, 택지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주택건설에서 분양하겠다 이런 거니까,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건 관계없는데, 엉뚱하게 조합 운영비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극상으로 봐야 되는데, 눈치로 풀 수 있는 문제라서 한번 다뤄봤고. 다음 71번. 주택공급 관련해서 금지되는 공급시설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거. 이 공급시설 교란 행위 금지라는 거는 분양도 안 받은 거를 사고 팔면 안 된다. 이걸 제안한 건데, 공급시설 교란 행위를 금지하는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받은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위, 그 지위를 양도도 안 되고, 양수도 안 되고, 알선하는 것도 안 되고, 광고하는 것까지 이 모두를 금지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공급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딱지 사고 팔지 마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양도양수와 관련해서 상속, 그 다음에 저당, 이 두 가지는 다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제외. 여기까지는 딱 개념을 아시면 돼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와 관련된 어떤 각종 증서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다 금지다. 단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외다. 일본의 상속 이거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입주자 저축증서 저당 이거 안 되는 거죠.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이 내용은 맞죠. 입주자 저축증서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니까 다 해당되는데 상속과 저당은 제외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거 골라야 되는데 기억 니은은 무조건 빼고 봐야 되죠. 기억 빼고 그 다음에 니은 빼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디귿번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그거를 매매를 통해서 양도하는 거 안 되는 거죠. 또 리을번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무허금을 확인서 증여 등등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71번 특수구조 건축물 특례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특수구조 건축물은
용어밖에 몰라요, 개념. 수업 시간에 뭐 특수고정건축물 자세한 걸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특수고정건축물은 3도 리다. 이렇게 이제, 최대한 단순화해서 개념 정도를 외운 거죠. 돌출물이 3m 이상 돌출했다. 그리고 기둥 사이 거리가 20m.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다. 그리고 돌출물 3m. 그러니까 한쪽만 고정된 상태에서 돌출이 됐는데 3m 이상 돌출이 돼요. 그걸 특수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 찾아야 돼요. 모르면 빡빡 넘어가고. 안전관리 예측은 모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적용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서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에 한쪽 끝은 고정이 되고 다른 끝은 지지가 아니한 구조로서 차양 등이 외벽에서 돌출했죠. 외벽에서 이렇게 돌출했는데 돌출된 거리가 3m 이상 돌출하니까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은 모르지만 돌출물 3m 이건 알잖아요. 답은 3번을 고르는 거고. 4번에 기둥 사이 거리가 15m 안 되고 20m 이상 돼야 되죠. 5번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특수구조 건축물 모르는데 다행히 요건 아니까 요거 가지고 답만 찾은 겁니다. 답은 3번. 다음 73번. 요거는 수면위 건축물, 이것도 거의 출제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유일하게 한 번 나왔던 건데 뭐 다시 나올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내용도 어렵고 흑사 문제니까 생략하고. 74번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이 건축허가 제한이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요.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1번에 국방 국가유산 보존 국민경제를 위해서 필요할 때 주무부 장관은, 자 앞에서 제가 공법에 나오는 장관은 4명이 있다라고 정리했었죠. 국장이 있었고 회장이 있었고 행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농장 총 4명의 장관이 있고 4명 아닌 장관, 4명 외의 어떤 장관이 뭔가를 했다. 나와서 뭐 지정하든 수립하든 인가하든 승인하든 뭔가를 했다. 그냥 틀린 걸 이렇게 푼다 그랬죠. 보면 주무부 장관이 나왔는데 국장도 회장도 행장도 농장도 아니잖아요. 장관이 나와서 뭘 제안했다?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제안은 주무부 장관 요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허가권자 허가를 제안하는데 주무부 장관 요청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주무부 장관이 제안한다. 이렇게 바꿔 속인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지역계획을 위해서 특히 필요할 때 도의사는 특별자치시장의 허가 권한을 제한해요. 도의사나 특별자치시장이나 둘 다 광역 자치단체네요. 동급 아니야, 동급. 근데 동급인데 누가 누굴 제한한다 말이 안 되죠. 틀린 거고. 3번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 제한기간 2년, 연장 1년. 이건 확실하죠. 답은 3번인데, 건축법에서 기간 3가지로 정리했죠. 건축법상 기간은 1년, 2년, 3년. 3가지. 1년은 신고하고 착수하는 기간. 그리고 연장이 나올 때 1년.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 나오면 가설 보이면 3년. 나머지 다 2년. 요거대로 보면 지금 요 기간이 신고 착수, 허가 제한 기간 신고 착수도 아니고 연장도 아닌 거고. 근데 가설도 아니니까 당연히 2년인 거고. 그 다음에 연장은 1년인 거고.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3번은 무조건 맞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이게 필수한 기상이니까. 그래서 답은 쉽게 3번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4번에 시도의사가 허가 제한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바로 틀린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국법에서 배우는 모든 절차가 다 기본적으로 의무 규정이에요. 기초조사 해야 한다, 공청회 해야 한다, 의회견 들어야 된다, 협의를 해야 한다, 심의 거쳐야 된다. 다 의무인데 사이에 하거나 들어가면 선택적인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 주민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냥 보자마자 틀렸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에 국토부 장관은 허가를 제한할 때 제한 목적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한다. 국토부 장관은 한마디로 대면하면 안 한다 그랬죠. 공고를 직접 안 한다 말이에요. 공고 직접 안 하고 제한 목적 등을 허가권자한테 통보해서 공고는 허가권자가 이 내용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공고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장은 대변원만 한다. 이거를 또 키워드 정리했었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구나라고 충분히 판단이 되는 거고, 또 답이 되는 3번은 모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좀 쉬운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고. 다음 75번. 건축주 갑은 A도 BC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고 2층 건물을 대손하는데 연면적이 100이다. 그리고 2층이다라는 건 뭐냐면 신고 대상 건축물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 대상. 건축법에서 신고 대상 건축물이 9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 이거를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하는 경우. 단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등은 제외가 되죠. 이거 동일한 규모.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다 미만입니다. 3층 미만. 3층 미만인 이 건축물을 대손할 때. 그 다음에 그 규모 관계없이 대수선 중에서 수선하는 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그 다음에 높이가 3m 이하 건축물. 그 다음에 표준 설계도서 5.2공장 농촌으로 이사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사항도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복잡하긴 하지만 지문에 꽤 자주 나오는 사항이니까 정리 좀 해둬야 됩니다. 이 중에 연면적이 100이다라는 거는 연면적이 200 미만이다. 그리고 2층이라는 거는 3층 미만이다. 그러니까 규모가 이제 요 규모가 됐고 그걸 대손하는 거 아니에요. 대손. 200만, 30만 건축물의 대손.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 14조에 따른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이고 그걸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에 갑이 대손하기 전에 피시장한테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거로 본다. 맞죠? 여기 신고 대상이라는 게 원래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받는 거지만 요 신고 대상들은 신고만 하면 따로 허가받잖아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되는 건축물들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건축 신고를 했기 때문에 허가를 따로 다시 받는 게 아니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건 이제 만든 설명이고. 이번에 옳은 거 찾는 건데 이제 답은 1번이죠. 나머지 이제 보면 건축 신고랑 갑이 시공자를 변경할 때 허가받는다. 시공자를 바꿀 때는 신고를 합니다. 시공자 변경, 건축주 변경, 감리자 변경 다 신고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B시장은 건축신고 수리 전에 안전요원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안전요원 평가는 초고층 건물 이런 거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초고층 건축물. 그러니까 초고층 건축물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막 이런 거 돼요. 그러다가 초고층이 아니라도 16층 이상이면서 면적도 10만 이상 이럴 때 아주 큰 건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그만 건물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건축신고란 갑이 6개월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신고일하고 없어진다. 틀렸죠. 아까 건축법 기간을 정리했었죠. 1, 2, 3. 1년은 신고 착수 연장. 3년은 가수건축물. 나머지 기간 1년인데 신고하고 나서 착수한다. 신고 착수가 1년이었죠. 다 외운 기간이죠. 그러니까 4번 틀렸고. 5번에 건축신고란 갑은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한다. 공사 끝나면 당연히 사용승인 받고 사용하는 거죠.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다음 76번은 난이도 극상 문제예요.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고 보관한다. 이런 거는 아주 지엽적인 사항이고 출제 빈도도 매우 낮은 사항이니까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77번도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좀 오래전에는 좀 나왔었어요. 몇 번. 계속 뜸하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사항인데 정리하려면 또 내용이 많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부터 해가지고 지정 절차, 뭐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하려면 정확해야 되는데 워낙 그 공부할 건 많고 빈도가 높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일일이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흑상 문제로 보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78번 문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뭐 이 문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지엽적인 사항이고 빈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거의 유사한 문제로 거의 이 형태의 문제가 거의 한 20년 전 정도에 거의 비슷하게만 나온 게 있는데 그걸 거의 변형해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출제 빈도가 매우 낮은 상이니까 생략을 합니다. 자, 79번 보죠. 농지법령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러니까 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 있는데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 것 전형적으로 학주 전개 영비라고 기억이 됐어요. 학주 전개 영비. 이거는 증명을 받아야 되는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학교 등이 실습지 목적으로 농지 소유한다. 주말 체험 영농. 이건 전형 농지 전형인데 주의할게. 전형 허가와 신고 증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전형 허가와 신고는 증명을 받되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농지 전형의 협의. 전형 협의는 국가가 농지를 조정할 때 협의를 합니다. 국가가 무슨 허가를 받겠어요. 그래서 전형 협의는 증명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 요건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지구안의 1,500 미만 농지, 영농여건 분리농지, 비축토지인데 이 중에 주로 시험지문에 나오는 게 두 개예요. 주말천 영농과 전형 허가나 신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좀 주의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농지시드 자기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학주 전개 영비 이게 좀 생각나야 돼요. 거꾸로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증명을 받을 필요 없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합 분환이에요. 시합 분환. 시합을 했어요. 시합. 근데 졌어. 지니까 분하겠죠. 얼마나 분한지 막 환장합니다. 그래서 시합 분한. 이거는 증명을 안 받는 대표적인 겁니다. 시효, 합병, 분할, 환매. 그래서 시효 보는 순간 증명 안 받아요. 그 다음에 공인농지 분할, 시합 분할의 분. 이 단어 보는 순간 이미 증명을 안 받는 거. 합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단어들 보는 순간 이거 증명 안 받는다. 이게 바로 생각나야 돼요. 시합 분할, 증명 안 받는 것들.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소유하면서 무슨 증명을 받겠어요.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말청령을 보는 순간 여기 생각나야 되죠. 증명을 받아야 될 대표적인 거 학주, 전개, 영비. 그 중에 주말청령. 이건 증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5번을 바로 골라야 되는 겁니다. 다음 80번. 유휴농지에 관한 대리경작 지정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지력 증진이나 토양 개량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대리경작이라는 거는 농지가 이유시방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농사질 사람을 그냥 지정한 겁니다. 저기 농지가 놀고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농사를 그냥 대신 져라 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서 토양을 개량하려고 또는 보존하기 위해서 뭐 지력을 증진시키려고 거기 뭐 퇴비 뿌려가면서 쉬고 있는데 그 대리경작 지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유휴농지가 돼야 되는데 유휴농지는 이유도 없이 놀고 있는 농지예요. 근데 이건 이유가 있어서 휴경 중에 있다. 유휴농지가 아니라는 거고 유휴농지가 아닌 거니까 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대리경작자 지정할 때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등으로부터 신청이 있어야만 지정할 수 있다. 직권은 안 된다. 틀린 겁니다. 그냥 농지가 놀고 있으니까 직권으로 당신이 가서 농사 져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농업인 등이 와서 신청하니까 지정할 수도 있고 둘 다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거나 직권을 하거나 뭐 그게 아니라도 신청이 있을 때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무래도 틀릴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3번에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당연하죠. 농지가 놀고 있어서 대리경작 지정했는데 그 사람도 또 농사를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서 다른 사람 지정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지할 수 있고.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건데 답은 3번인 거죠. 4번에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틀린 건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3년이 되는 겁니다.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따로 정했을 땐 그 기간으로 가는 거죠. 대리경작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1년으로 가는 거고 2년으로 정하면 2년이 되는 건데 정하지 않았을 때가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고 5번에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는 지정할 수 없다? 그냥 틀린 건데 요 수는 없다 이 표현 나오면 거의 틀리다 그랬죠. 틀린데 지금 농지가 놀고 있으니까 대리경작자를 지정한 거 아니에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안 짓는다. 지정하는 거고.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가 농사 질 사람인데 거기서 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의 그 기출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3회 가지고 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